김영일 후보자님, 예.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백종원 대표와의 미담 사례도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임명이 되신다면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후보자 같이 언론 출신은 또 방송장악 기술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후보자님 같은 법조계 출신은 또 방송통신에 어떤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 역대 보면은 언론인 출신도 있고 정당인 출신도 있고 또 이제 법조인 출신도 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지만 결국 저는 법조인 출신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도 판검사, 변호사직 15년 이상이 있던 사람이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만큼 진영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최종 어떤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라 이런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법조인들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임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제가 방송통신 쪽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의 전문가들이나 우리 내부 도움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어떤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껏 열심히 파악해서 만일 임명이 된다면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른 청문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팩트 체크를 몇 가지를 좀 하면, 그 대검 중수부장 시절에 그 대장동 관련된 그 수사를 담당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부산저축은행 건이 그때 당시 했던 수사 몸통이었습니까? 줄이었습니까? 그 대장동 건은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부산저축은행이 약 7조 정도의 부실이 있어서 그 부실 초래 원인에 대해서 부산저축은행 사람들의 배임이나 또는 대주주 공여 한도 초과, 그리고 또 관련 정책의 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건은 애초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터졌고, 부산저축은행 건도 결국은 대장동 대출 건이 아니라 그 어떤 대주주들의 배임 이런 것들이 줄이었다. 예. 나중에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 어떤 사안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또 BBK 같은 경우 당시 그 후보자가 수사했을 때는 김경준이 BBK 1인 소유로 이제 단독으로 주가 조작이 확인해서 이제 기소를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무혐의 처분을 이제 내린 어떤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조세 포탈 뇌물, 직권 남용 등의 어떤 혐의가 있어서 2018년도에 이제 재수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2007년도 당시에 어떤 수사했던 BBK와 2018년도 BBK는 똑같은 BBK 사건이라도 완전히 어떤 초점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BBK는 그건 별도 회사의 주가 조작 사건이고, 거기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BBK고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스의 지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07년에 수사했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는 증거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저희들 발표했고요. 그 뒤에 2018년에 그 다스 지분이 이명박 대통령 것이라고 그렇게 수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네. 네. 또 청문위원님들 중에서 우리 그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임명된 배경에 지금 권익위원장 시절에 했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업무의 어떤 연속적인 그런 목적으로 임명됐다, 그런 어떤 취지의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익위는 잘 아시다시피 신고가 있으면 국민들 어떤 신고가 부패 신고든 공익 신고들 받으면 그건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예, 저는 이런 어떤 질의 자체가 사실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 규제, 특히 또 방송통신 산업의 어떤 육성 관련해서 지금 특히 지금 우리 한류의 어떤 활성화를 통한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이미지와 관련된 과학 어떤 기술, 통신, 특히 기업 지원을 한 막중한 자리인데 이런 어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대통령께서 임명했다. 이런 어떤 접근 자체가 저는 참 좀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런 어떤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그저께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림 방심위원장 같은 경우 사실 후보자께서도 잘 아신 것처럼 지난 대선 당시 뉴스타파가 2022년 3월 6일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을 조작 보도한 것은 대선의 어떤 판도,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인 대선의 판도를 흔들기 위한 정말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엄청난 사건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켰고 저희 당에서도 어떤 수사와 촉구를 이 자리에서도 수없이 그런 한 사항에 대해서 당시 당사자였던 당사 매체였던 뉴스타파가 방심위원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마치 범인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게 뭐 민원인 가는데 민원이 지금 현재 지금 문제 제기란 민원인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188분이 있는데 한두 사람이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는 방심 심의도 아니고 이 유일인 방심위원장 이전에 이미 상정된 어떤 이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방통위원장 생각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방심위의 업무에 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